안녕하세요. 고포릿 팟캐스트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프시즌 2주차 이 리뷰를 끝으로 팟캐스트는 처음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프시즌에는 좀 색다른 컨텐츠를 하고 싶었어요. 탑7 시리즈나 그리고 포지션을 정의하는 시리즈나 그리고 또 현재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이 각 선수들의 2024년 시즌 굉장히 돋보였던 선수들의 분석, 이 선수들이 스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선수들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팟캐스트보다는 편집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하나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팟캐스트를 내려두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팟캐스트가 편하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되고, 또 여러가지 편집할 거리도 없고, 또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하지만 좀 더 유튜브가 좀 더 잘 되는 방향을 이제 기획하다 보니까 팟캐스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온 이유는 2025년 NFL 드래프트가 이제 3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아마 영상을 올릴 때는 한 이틀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이 드래프트를 앞두고 저만의 1라운드 목 드래프트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 선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이번 에피소드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번 NFL 드래프트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매년 제가 목 드래프트를 진행하고 하면서 이번 드래프트 정말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쿼터백 뽑을 선수도 많고, 작년에는 그렇게 됐고, 어떻게 선호를 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번 드래프트는 좀 다릅니다. 최근 몇 년간은 다르게, 가장 큰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탑 5 픽을 제외하고서는 전체 6픽부터 전체 30픽까지 선수들의 그 가치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촘촘해요. 이 선수를 뽑아도 전체 8픽으로 뽑든 전체 20번 픽으로 뽑든 30번 픽으로 뽑든 모든 수준에서 다 이해가 가고, 실제로 이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별로 격차가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는 각 팀들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5번 픽이나 이 10번 픽까지에 있는 팀들은 아마 트레이드 다운을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트레이드 업을 할 만한 자원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트레이드를 통해서 픽을 확보하고 남아있는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것이 이번 드래프트의 가장 핵심적인 팀들의 계획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렇다고 트레이드 업을 해서 뽑고 싶은 선수가 과연 남아있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그러면 2025년 NFL 목 드래프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목 드래프트의 규칙은, 저는 트레이드는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트레이드까지 예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또 이제 모든 팀들이 하나의 픽을 행사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목 드래프트를 좀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정확한 픽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어떠한 전문가든지 한 라운드당 한 3-4명 맞추면은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어떤 팀이 어떠한 선수를 뽑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맞추고 또 기대하기보다는 이 선수가 어느 정도에서 나가겠구나, 그 정도의 이 레인지를 좀 체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2025년 NFL 목 드래프트 첫 번째 픽은 바로 테네시 타이탄스의 픽이죠. 그리고 타이탄스의 픽은 저는 바로 마이애미의 쿼터백이죠. 캠 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윌 레비스가 이끌었던 작년 테네시 타이탄스는 정말 재앙 같은 시즌을 선보였어요.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기 때문에 전체 1픽을 받아왔죠. 이 켈라한 감독, 브라이언 켈라한 테네시 타이탄스의 감독은 더 이상 이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오펜스 때문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작년 시즌에는 첫 감독 시즌이었으니까 봐줬어요. 하지만 올해도 만약 무기력하게 쿼터백, 윌 레비스가 픽6 연달아서 던지고 하면서 경기에 진다면 아마 한 3-4경기 만에 해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그러한 안정적인
잡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쿼터백감을 빨리 발굴해내고 그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본인이 해고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더 늦추고 또 캠 워드가 즉시 이 활약을 보인다면 더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아무튼 이 쿼터백을 픽하고 본인의 그러한 지위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픽이 분명 저는 캠 워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캠 워드는 프랜차이즈 쿼터백 감으로써 전체 1픽을 걸만한 쿼터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어깨, 정말 좋은 뒷볼을 던질 이 데프알 같은 어깨는 굉장한 수준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포켓 패서로서 포켓 안에서 그의 무브먼트는 정말 수준급입니다. 어떻게 스텝업을 하고 슬라이드를 하고 쿼터백 프레셔를 인지하고 내가 어떻게 비껴나가고 이러한 모든 판단 요소들을 순간순간 상황마다의 대처를 캠 워드라는 쿼터백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NFL에 있어서 쿼터백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캠 워드는 당연히 전체 1픽으로 뽑을 만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죠. 단점도 있어요. 캠 워드라는 쿼터백은 때때로 약간 대충대충 경기를 펼치는 스타일의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본인의 탤런트를 좀 과신하는 스타일이고 제이든 다니엘스가 막 정말 쿨한 쿼터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이든 다니엘스 웃고 떠들고 여유 있는 모습 보면 와 되게 칠하다, 칠가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캠 워드도 약간 비슷해요. 되게 바쁜 상황이에요. 패스러셔들이 본인 쫓아오고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캠 워드 본인만은 되게 안정적이고 여유 있어. 어쩌라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플레이만 펼칠 거야. 하지만 그게 때때로는 안 좋은 점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베이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무언가 본인만의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다가 좀 턴오버 월시 스로우를 만들기도 하고 어이없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세라는 측면은 NFL 코치 입장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오히려 어깨나 또는 그의 포켓 안에서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캠 워드는 당연하게도 NFL에서 통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팀은 젊은 오펜시브 라인으로 팀을 현재 교체했고 지금 앞으로 이 선수들이 장기적으로 5년, 10년간 이 팀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 만한 케빈 리들리, 이 베테랑 리시버가 있고 또 젊은 쿼터백과 이 디벨로먼트를 같이 해냈던 이 브라이언 켈런이라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캠 워드라는 이 원석, 이 쿼터백을 우리가 정상급 쿼터백으로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혹자는 뉴욕 자이언츠와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고 테네시 타이탄스가 2라운드에서 잭슨 달트나 또는 타일러 쇼글 뽑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할 거예요. 저도 충분히 있을 법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네시 타이탄스는 이미 윌 레비스라는 이 프로젝트 픽을 뽑았고 그것을 길러내자라는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폭망했습니다. 픽6의 대마왕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픽을 뽑기보다는 더욱더 캠 워드라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쿼터백의 이 픽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캠 워드를 뽑았을 때 테네시 타이탄스가 무엇을 그려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지금 당장으로서는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캠 워드라는 쿼터백과 가장 궁합이 어울리는 팀은 뉴욕 자이언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브라이언 데이볼은 이 쿼터백에 대한 맞춤형 오펜스를 짤 수 있는 플레이 콜러로서 조시 알렌과 이 루키 시즌 그리고 그의 성장을 같이 했던 것처럼 캠 워드라는 이 굉장히 듀얼 스렛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버티컬 슈팅 게임 그리고 또 각종 스프레드 오펜스 이런 것들에 맞춤형 오펜스를 짤 수 있는 것은 뉴욕 자이언츠이기 때문에 뉴욕 자이언츠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테네시 타이탄스의 입장에서는 타이탄스에서 과연 이 브라이언 켈런의 이 플레이 액션 오펜스에서 과연 캠 워드가 잘 맞는 옷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들의 스킴을 떠나서 일단 최고의 선수를 뽑고 이 선수에게 맞는 오펜스는 이제 차차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 좀 더 옳은 방향이겠죠. 근데 아무튼 이 선수와 스킴, 팀의 궁합 이러한 것들은
이 드래프트 리뷰에서 좀 더 밝히겠고요. 아무튼 전체 1픽 테네시 타이탄스의 픽은 저는 캠 워드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전체 2번 픽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픽이죠.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콜로라도 대학의 트래비스 헌터입니다. 이 트래비스 헌터는 뭐 와이드 리시버냐, 뭐 코너백이냐, 뭐 현재 뭐 정해지지 않은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은 선수이죠. 그런데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리시버를 할 것이냐, 코너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할 것이냐,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선수의 미래가.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트래비스 헌터는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축복받은 선수라는 점이에요. 먼저 리시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리시버로서 트래비스 헌터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선수입니다. 본인이 펼쳐낼 수 있는 이 라우트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 쓰임새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 그는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고 본능적인 선수로서 볼을 쫓아다니며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입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리시버로서 이 선수는 훈련을 하지도 않아요. 이 선수는 뭐 프랙티스 상황에서 당연히 코너백의 프랙티스를 하지 리시버로서는 그냥 뭐 가끔 뭐 놀면서 할 정도의 수준이죠. 리시버 훈련을 잘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의 생산성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준다고요. 그가 만약 NFL에서 정말 뛰어난 리시버 코치들을 만나서 리시버 훈련을 제대로 받고 땀을 쏟기 시작한다면 저는 트래비스 헌터가 리그 최고의 리시버 저스틴 제퍼슨처럼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코너백으로서 한번 보죠. 코너백으로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트래비스 헌터는 크리스찬 곤잘레스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덴버 브론코스 현재 리그 최고의 넘버원 코너백이죠. 덴버 브론코스의 패트릭 설테인보다 저는 더 뛰어난 풋볼 IQ를 가진 선수로서 무언가의 그 코너백들만이 가진 제6의 그런 감각적인 능력 이러한 것들을 패트릭 설테인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너백 포지션으로서 명예의 전당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그의 뭐 존 비전, 유연한 힙과 뭐 플렉시빌리티 그리고 플레이에 대한 열정과 뭐 태클링 상황에서의 뛰어난 승부욕 본인의 이 가슴에 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최고의 코너백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트래비스 헌터에게 있어서 너가 어떤 포지션에 뛰어라, 뭐 결정해라 라는 것을 뭐 각 팀들이 과연 요구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명예의 전당 가능성이 더 높은 포지션은 분명히 코너백입니다. 그렇지만 리시버라는 포지션은 코너백보다 연봉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임팩트가 코너백 포지션보다 리시버 포지션이 더 뛰어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의 리시버로서의 플레이를 좀 더 이 팀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1년차 시즌에 만약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 뽑는다면 브라운스에는 이미 뛰어난 코너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코너백으로서 제한적인 스냅을 받고 리시버로서도 이 본인이 리시버로서 좀 더 라우트를 발전시키고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루키 시즌에는 좀 제한적인 스냅에서 뭐 썰드다운 상황, 뭐 MT 포메이션에서의 상황, 뭐 스프레드 오펜스를 펼칠 때 그러한 상황에서만 좀 리시버를 뛰는 좀 그런 제한적인 스냅을 이 고루고루 받으면서 두 개의 플레이를 다 펼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 테네시 타이탄스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불쌍해요. 왜냐면 트래비스 헌터가 나중에 명예의 전당에 이제 올라갈 때, 이 선정될 때 아마 테네시 타이탄스는 야, 트래비스 헌터를 거르고 전체 1픽으로 다른 선수를 뽑은 팀이 있다. 그것이 바로 테네시 타이탄스다. 얘네 도대체 뭐했냐? 라는 식으로 한 15년, 20년 후에 테네시 타이탄스가 조롱을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쩌겠어요. 쿼터백을 뽑는 게 더 맞겠죠. 아무튼 트래비스 헌터는 뭐 경기로 이 리시버로서 경기당 5번에서 8번의 캐치를 따내고 또 코너백으로서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코너백으로서 플레이를 펼치면서 적절하게 스냅을 나누어서 플레이를 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이 2A를 하는 것, 두 가지 포지션을 다 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선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2A의 가능성을 진짜 가능성에 치부하고 싶진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도 진짜 안 된다 했잖아요. 투수와 타자를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지만 쇼헤이 오타니는 2A를 결국 실현시켰고 그리고 그 2A도
정말 타자로서도 리그 최고, 투수로서도 리그 최고의 수준으로 그것을 실현시켰고, 트래비스 헌터도 저는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트래비스 헌터라는 선수는 앞으로 풋볼 팬들을 경기장에 불러 모으는 타입의 슈퍼스타 선수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진짜 풋볼 선수를 꿈꾸게 만들 선수가 바로 트래비스 헌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체 3번 픽은 뉴욕 자이언츠죠.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의 픽, 사실 자이언츠 왜 3번이냐, 올해 진짜 1번 아니면 2번을 무조건 했어야 하는 드래프트인데 너무나도 아쉬웠던 시즌이었죠. 진짜 한 경기만 더 졌으면 되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들의 픽은 저는 펜스테이트 출신의 엣지러셔이죠. 압둘 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최고의 패스러셔, 그리고 최고의 드래프트 선수이죠. 뽑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여나 뉴욕 자이언츠가 이미 엣지러셔 포지션에 많은 투자를 하여서 이 압둘 카터를 거를 거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슈퍼볼 우승팀인 그리고 라이벌 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보세요. 디펜시브 라인 탤런트 수집은 해도 부족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압둘 카터를 뽑는다면 이 티보드는 좀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 드래프트 도중에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카터는 단순히 뎁스만을 추가하게 되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동문이자 그리고 같은 오프볼 라인베커에서 엣지러셔로 이 포지션 전향을 했다는 이력도 가지고 있고, 같은 11번을 이 등번호로 달았던 이력도 가지고 있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마이카 팔슨스와 비교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마이카 팔슨스는 너무나도 뛰어나고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이 정말 좀 양심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유망주로서 이 압둘 카터는 그와 비교될 만큼 뛰어난 원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숏 에리아에서의 폭발성,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스피드가 빠르고 상대 태클을 어이없을 정도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핸즈와 스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유연성, 밴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1대1 하이 레버리지 상황, 썰드다운 상황에서 당신의 태클이 넓은 스페이스에서 상대 압둘 카터를 마주보고 있을 때 과연 1대1 상황에서 이 선수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쿼터백을 잘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와, 그 상황에서 압둘 카터는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파워와 어느 정도 사이즈의 부족이 NFL에서도 잘 통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단점을 좀 꼽아보자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지, 이 정도의 폭발성과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너무나도 귀중하죠. NFL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란 믿음을 이 선수는 주고 있고요. 자이언츠는 현재 쿼터백 룸을 러셀 윌슨, 제이미스 윈스턴이 채웠을 정도로 올해 1라운드에서 무리하게 이 슈도르 샌더스나 잭슨 달트를 전체 3번 픽으로 뽑진 않을 것 같고요. 쿼터백을 뽑더라도 1라운드 하위 픽에서 트레이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 2, 2라운드 픽으로 이 프로젝트 쿼터백 픽을 뽑지 않을까 싶고, 전체 3번 픽으로는 그에 걸맞는 최고의 선수인 이 압둘 카터를 뽑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전체 4번 픽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픽입니다.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의 첫 번째 드래프트 픽이 될 이 4번 픽은 저는 프랜차이즈 재건을 위한 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주인공은 바로 미주리 대학의 아르맨드 멘부입니다. 아만드 멘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멘부, 오펜시브 태클이죠. 바로 뉴잉글랜드의 새로운 라이트 태클 또는 레프트 태클이 어쩌면 될 수도 있는 이 픽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재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픽이자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은 바로 오펜시브 라인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현재 뉴잉글랜드 작년 시즌 최악의 오라인을 토대로 드레이크 메이가 정말 많은 색을 당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즌을 선보였었죠. 트렌치를 중심으로 이 터프한 풋볼을 추구하는 이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에게 있어서 소포머 시즌에 접어드는 드레이크 메이의 쿼터백이라는 이 성장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드래프트 픽은 최고의 태클인 이 멘부를 픽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멘부라는 선수는 뛰어난 파워와 밸런스를 가진 태클이에요. 이 앵커 힘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정말 이 패스 프로텍션 상황에서 엄청나게 힘이 센 이 엣지 러셔들을 상대로도 정말 잘 든든하게 지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선수이고요. 지금 당장 팀의 주전으로 뛰어도 손색이 없는 선수로서 뉴잉글랜드는 지금 당장 드레이크 메이를 지켜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멤부가 가진 파워와 그리고 이 선수는 이 뉴잉글랜드의 팀 컬처에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지컬한 라인 싸움, 파워를 토대로 정말 밀어붙이는 그런 트렌치 싸움, 이러한 것들을 이 마이클 브레이블 감독은 원할 것이고 멤부는 그 선봉장에 있어서 그리고 이 브레이블 감독의 첫 번째 드래프트 픽으로서 굉장히 좋은 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체 5번 픽이죠. 바로 잭슨빌 제규어스의 픽인데요. 제규어스의 이번 픽이 사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뉴잉글랜드의 픽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선수를 뽑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어떠한 선수를 뽑아도 리치하다, 5번 픽으로 탑 10, 탑 5 픽으로는 이 선수는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잉글랜드를 포함해서 잭슨빌 제규어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앞으로 이 탑 10까지에 있는 팀들은 전부 다 좀 트레이드 다운을 노려볼 만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규어스 입장에서 여기서 윌 캠벨을 뽑을까? 아니야, 윌 캠벨 우리 지금 그렉 리들과 연장 계약 체결했고, 또 라이트 태클은 얼마 전에 드래프트로 뽑았고 성장하고 있어. 그렇다고 윌 캠벨을 이 가드로 쓸 건데 전체 5번 픽으로 뽑는 것은 또 너무나도 리치할 거라고 평가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애시튼 젠티를 뽑는 것도 우리 이미 트래비스 이티엔 뽑았고 탱크 빅스비 있는데 또 여기서 런닝백에 태운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고 확실한 패스러셔 압둘 카터를 제외하자면 탑5로 뽑힐 만한 엣지 러셔가 과연 있을까라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현재 가장 많은 루머는 메이슨 그레임, 이 미시간의 디펜시브 태클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급의 선수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잭슨빌 제규어스도 본인들이 이미 디펜시브 라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이 메이슨 그레임을 뽑을까?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잭슨빌 제규어스의 이 전체 5원 픽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무언가의 앞으로의 흐름을 정해줄 수 있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픽 중에 하나인데요. 제 픽은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죠. 바로 이메카 이부카입니다. 이 이메카 이그부카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이부카는 가장 이번 드래프트에서 완성적인 리시버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각형의 리시버예요. 라우트 러닝, 스피드, 캐치 능력, 그리고 블락킹 능력, 팀의 작전 수행 능력, 다양한 롤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들을 갖춰 있고 이 리시버 클래스 중 가장 이 플로어가 단단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잭슨빌 제규어스 입장에서 어쨌든 새롭게 감독으로 부임했던 리암 코엔 감독이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과 올 시즌 지금 당장 좋은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 정말 작년 시즌 못했잖아요. 재작년에도 못했고, 하지만 이 선수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정상급의 전체 1번 픽으로 이 디케이드급 재능을 받았던 그러한 선수로 되돌릴 수 있느냐, 이 선수를 그렇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좋은 오펜스 웨펀이 분명히 필요하고,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가 이 루키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펼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버티컬 스램 말고 또 포지션 리시버로서 슬람 리시버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넘버 2 타입의 리시버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잭슨빌 제규어스가 지금 당장 이 5번 픽이라는 위치에 있어서 어떠한 선수를 뽑아야 할까라는 부분을 바라보자면 저는 오펜스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뽑는다면 테타리오 맥밀런도 거론되긴 하지만 과연 맥밀런이 여기서 뽑힐지 잘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처럼 더 뛰어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 트레버 로렌스가 현재 펼쳐야 하는 오펜스에 원하는 타입의 리시버냐라는 물음에 있어서 저는 이 이그부카라는 리시버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리암 코엔 감독이 작년 벅스의 오펜스를 멋지게 이끌어냈고, 그런 모습들을 이 잭슨빌 제규어스에서도 바로 이
꾸려내야 되기 때문에 트레버 로렌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오펜스를 위한 이 리시버 픽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체 6번째 픽은 바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입니다. 새로운 피트 캐롤 감독, 그리고 칩 켈리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리고 지노 스미스 쿼터백까지 이 3명이 함께하는 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반드시 달라져야만 합니다. 늙고 떠돌아다니는 베테랑 쿼터백, 리그에서 가장 늙은 감독, 한번 리그에서 퇴출당했던 이 플레이 콜러까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라는 팀은 단순 페이퍼만 사실 보면은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 팀에 대해서 기대감을 만들게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이번 드래프트의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선수는 이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 스테이트 출신의 러닝백이죠. 바로 애시튼 젠티인데요. 젠티를 통해 새롭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팀으로 저는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ኳ안 바클리의 대활약을 통해서 우리는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이 아직도 얼마나 게임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에는 젤런 헐츠 같은 쿼터백도 없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든든한 오펜시브 라인을 레이더스는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닝백 있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러닝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애시튼 젠티의 경우에는 이 컬리지에서 베리 샌더스의 대기록을 깨트릴 뻔했던 이 엄청난 러닝백으로서의 시즌을 선보였고, 그냥 러싱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예요. 모든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 캐칭이나 패스 프로텍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레이더스라는 팀은 현재 패스 이러한 것을 떠나서 그냥 러싱만 30번 40번씩 이 젠티에게 스냅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해야만 하는 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레이더스의 젠티 픽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피트 캐롤 감독 또한 마셜 린치와 함께 했었고, 또 1라운드로서 라샤드 펜이라는 러닝백을 뽑기도 했었고, 물론 이 단장인 존 스파이텍이 템파베이 벅스에서 이 러닝백을 상위 픽으로 뽑지 않았던 이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피트 캐롤 감독이 좀 더 유연한 이 사고를 러닝백 포지션에 가지고 있고, 이 팀이 무언가 확실하게 달라졌다, 뭔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젠티를 픽하는 것이 좀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오펜스 최고의 플레이어였던 이 브록 바월스가 엄청난 루키 시즌을 선보였죠. 그리고 올해 최고의 플레이어인 이 애시튼 젠티가 같은 오펜스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팬들이 기대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체 7번 픽은 뉴욕 제츠입니다. 제츠가 이번 드래프트, 또 어떤 드래프트를 할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먼저 에런 글렌 감독과 함께 또 한 번의 리빌딩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 제츠는 항상 리빌딩이에요. 드래프트 때만 보자면 그냥 최고의 탤런트를 빨리 수집해서 이 좋은 팀으로 거듭나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제치라면 지금 남아있는 최고의 선수로 현재 거론되는 LSU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 윌 캠벨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윌 캠벨이 남아있네? 뭐가 됐든 일단 뽑아두자. 윌 캠벨 태클로 쓰든 가드로 쓰든 센터로 쓰든 뭐가 됐든 한번 뽑아보자.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잖아 라고 제치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치에 나아지지 못하는 오펜시브 라인 상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니즈 픽이기도 한데요. 전체 탑3로 거론되었던 캠벨이기 때문에 제치가 그냥 지나치지는 못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윌 캠벨은 굉장히 뛰어난 풋볼 IQ,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 풋볼 센스를 토대로 라인맨에게 요구되는 민첩성, 그리고 핸즈가 굉장한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 선수의 태클로서의 가능성을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저 또한 이 선수가 태클로 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1%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짧은 팔, 그리고 결국 앵커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파워러쉬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이 앵커가 결국 되지 않는다는 점은 넓은 스페이스에서 이 스피드 투 파워러셔와 매 스냅마다 이 싸워야 한다는 NFL에서 그가 과연 닉 보사 이러한 타입의 뭐 트레이 핸드릭슨 이러한 타입의 패스러셔를 만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를 믿고 과연 썰드다운, 폴스다운 상황에서 우리 팀이 뭐 패싱 게임을 콜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 있어서 윌 캠벨은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선수예요. 어쩌면 이번 드래프트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한데요. 결국에 저는 윌 캠벨은 가드로 전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뽑아놨으니까 태클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태클에서 만약 그가 그만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의문을 물리치고 정말 본인만의 그런 성장을 통해서 태클로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또 그만큼 업사이드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뉴욕 제츠는 뭐 일단 선수를 모으고 탤런트를 수집하고 이러한 자신감만을 가득 찬 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윌 캠벨을 자신감 있게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캐롤라이나 팬터스 전체 8번 픽은 조지아 출신의 엣지러셔이죠. 젤런 워커입니다.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디펜시브 라인이 현재 없는 수준이에요. 뭐 작년에도 없었고요. 이제는 뭐 브라이스 영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끝마친 상황이고, 다가오는 시즌에 오펜스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했고 브라이스 영이 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좀 나아질 거란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펜스에 대한 보강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디펜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펜스에 너무나도 과투자를 현재 많이 한 상황이고, 디펜스 특히 디펜시브 라인에 대해서 이들은 빨리 뎁스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샤크 톰슨이 떠난 상황에서 이 팀의 디펜스에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상황,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자면 젤런 워커는 이 니즈에 알맞는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더사이즈긴 하지만 패스러셔로서 굉장히 터프하고 폭발적이고 방향전환에 능하고 또 커버리지 디펜더로서도 이 오프볼 라인베커로서도 활약이 가능한 이 전방위한 선수이고요. 이젠 정말 엣지러셔가 필요한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조지아 출신으로서 이 캐롤라이나의 팀 컬처와 리더십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디비전 라이벌 쿼터백들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엣지러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젤런 워커를 이 오프볼 라인베커로서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물론 뭐 템파베이 출신의 라인베커였죠. 이 데빈 화이트처럼 화이트를 뽑았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러한 것들을 젤런 워커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이 선수를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젤런 워커의 이 오프볼 라인베커로서의 가능성은 크게 엣지러셔보다는 좀 매력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도 라인베커보다는 엣지러셔가 좀 더 어울리는 이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떠한 팀에서 셀렉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젤런 워커는 오프볼 라인베커가 아닌 엣지러셔로서 앞으로 이 NFL에서 활약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전체 9번 픽은 뉴올리언 세인츠입니다. 현재 뉴올리언 세인츠 굉장히 문제가 많은 팀이죠. 이 주전 쿼터백인 데릭 카가 뭐 재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부상당한 상황 속에서 막 SNS에서 뭐 계정도 파고 뭔가 막 하고 있죠. 그의 좀 팀에 협조적이지 않는 그런 태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뉴올리언 세인츠라는 팀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본인들의 뭐 데리카 본인도 모를 거고, 또 세인츠 구단 뭐 수뇌부들도 모를 것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쿼터백을 뽑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1라운드 9픽으로 뭐 슈도르 샌더스나 잭슨 달트를 뽑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상황이죠. 결국 데릭 카와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이 초짜 감독인 캘럼 무어는 팀의 이 근간을 세울 수 있는 픽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시건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 이 메이슨 그레햄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디펜시브 태클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뛰어난 갭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드의 바깥에 서서 시종일관 쿼터백의 압박을 보여줄 수 있는 타입의 선수이고요. 물론 그가 갭 홀딩 능력이 부족하고 사이즈와 파워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우려는 있지만 언더사이즈 디펜시브 태클로서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된 애런 도널드와 함께했던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브랜든 스탠리가 이 세인츠에서 이 플레이 컬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언더사이즈 뭐 좋다, 파워 약하다 좋다, 갭 홀딩 능력 부족해 좋다, 애런 도널드처럼 그냥 라인을 부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돼, 우리 메이슨 그레햄 뽑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싶고요. 뉴올리언 세인츠도 이 프론트 세븐이 굉장히 낡았고 이 세대 교체가 시급한 팀이죠. 그렇기에 그레햄이 그 귀중한 기둥으로서 역할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체 10번 픽은 바로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이번 오프시즌 오펜스 쪽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제는 드래프트에서만큼은 좀 디펜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들의 엣지러저 포지션은 이제 내부 드래프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길러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텍사스 A&M 출신의 엣지러셔이죠. 셔머 스튜어트를 이 베어스가 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튜어트는 엄청나게 큰 이 피지컬을 자랑하고 폭력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 선수이고요. 파워를 바탕으로 블러시에 능하고 라인 전체를 헤집어 놓을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데니스 알렌 코치는 뉴올리언 세인츠 시절 캠 조던이라는 엣지러셔가 얼마나 이 팀의 디펜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는지를 본인이 정말 옆에서 목격을 해왔잖아요. 그러한 타입의 엣지러셔로서 시카고 베어스가 이 셔머 스튜어트를 좀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체 11번 픽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입니다. 나이너스는 트렌트 윌리엄스의 은퇴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태클 포지션은 가장 시급한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이죠. 바로 조시 시몬스를 나이너스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트렌트 윌리엄스라는 올프로 태클마저 부상과 노쇠와의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조시 시몬스라는 이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이 부상 이력이 굉장히 큰 이 선수를 뽑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좀 도박성 배팅이긴 합니다. 전체 11번 픽이라는 안전한 픽과 이 탤런트 모두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서 말이죠. 물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부상이라는 요소만 제외하자면 조시 시몬스는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태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의 사이즈, 스킬, 파워 모두 밸런스 넘치고 카일 셔너한 감독의 러싱 게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핏을 가진 라인맨으로서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리워드가 그만큼 너무 크다. 제대로만 이 선수가 건강히만 이 시즌을 치를 수 있다면 현재 워싱턴 커맨더스를 이적한 레러미 턴실이라는 것을 이 오펜시브 태클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이너스는 분명 리스크 있지만 도박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체 12번 픽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카우보이스는 자신들만의 픽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냥 픽만 보자면 오펜시브 라인이나 디펜시브 라인 투자 또는 코너백도 충분히 뽑을 수 있고 어느 포지션 어떠한 선수를 뽑아도 이해가 되는 자리예요. 하지만 카우보이스라는 팀은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선수가 있으면 전체 1번 픽이든 전체 32번 픽이든 픽의 위치 상관없이 그냥 뽑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펜스 쪽에서는 그러한 성향이 좀 성공도 잘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픽은 현재 6천만 달러를 받는 이 덱 프레스컷과 이들의 오펜스는 챔피언십은커녕 이 플레이오프를 기대하기도 힘든 수준이에요. CD램의 옆에서 뛰어줄 리시버가 필요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타이트엔드를 통한 돌파구를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제 픽은
미시건 출신의 타이트엔드이죠. 콜스턴 러브랜드입니다. 이 콜스턴 러브랜드는 피지컬, 캐치, 블락 모든 요소를 갖춘 타이트엔드로서 어느 정도의 성장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카우보이스의 러싱 게임에도 분명히 블락이라는 강점을 가진 선수로서 도움을 줄 것이고 또 프레스캇에게 안전한 패스 캐쳐로서 많은 것을 저는 불러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타이트엔드를 카우보이스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체 13번째 픽 바로 마이애미 돌핀스인데요. 돌핀스의 픽 저는 텍사스 출신의 오펜시브 라인이죠. 켈빈 뱅크스입니다. 먼저 마이애미 돌핀스 테런 암스테드가 은퇴를 선언했고 마이애미 돌핀스는 매년 오펜시브 라인 보강이 필요한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펜시브 태클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켈빈 뱅크스가 태클로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가드로 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드가 되든 태클이 되었든 돌핀스는 오펜시브 라인이 필요한 팀입니다. 오펜시브 태클이든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이든 필요합니다. 뱅크스가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올해도 투아라는 쿼터백을 지킬 수 없다면 투아는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죠. 이 켈빈 뱅크스는 러싱 블락에 있어서 이 맥다니엘 감독이 원하는 타입의 민첩함을 가진 선수이고요. 핸즈를 통해 상대 라인맨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물론 프로텍션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돌핀스의 오펜스가 퀵 패싱 게임을 추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켈빈 뱅크스의 단점은 좀 지워지고 또 장점은 극대화될 수 있는 팀이 바로 돌핀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4번째 픽은 바로 인디애나 콜츠인데요. 콜츠는 저는 펜스테이트 출신의 타이트엔드 타일러 워렌을 뽑을 것 같습니다. 먼저 쉐인 슈타이켄 감독과 타일러 워렌 얼마나 잘 어울릴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인디애나 콜츠는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이 쿼터백의 지지부진한 성장과 함께 오펜스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아요.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나단 테일러 러닝백도 있고 마이클 핀맨 주니어를 바탕으로 한 젊은 리시버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장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서니 리차드슨이 잘 안 돼요. 이들 오펜스 잘 안 굴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일러 워렌마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일러 워렌은 와일드캣 쿼터백 포메이션도 경험한 정말 타이트엔드로서 모든 포지션을 경험한 선수예요. 다재다능한 선수로서 리차드슨과 인디애나 콜츠의 좀 더 컬리지 타입의 오펜스를 펼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 앤서니 리차드슨에게 필요한 이 큰 키에 또 체이스 더볼 타입의 패스 캐쳐로서 타일러 워렌이 좀 적합해 보입니다. 다음 전체 15번 픽은 애틀란타 팔콘스입니다. 팔콘스의 픽은 저는 조지아 출신의 엣지러셔이죠. 미켈 윌리엄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는 진짜 엣지러셔를 좀 데려와야 합니다. 애틀란타 팔콘스. 오펜스 웨폰은 진짜 이제는 좀 그만 좀 수집하고 디펜시브 라인에 좀 투자를 하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미켈 윌리엄스는 조지아 출신으로서 이 홈타운 출신이니까 더욱더 이 팀의 컬처에 맞지 않을까 싶고 큰 피지컬과 파워를 가지고 이 런 디펜더로서도 충분히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이죠. 물론 패스러쉬 스킬이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 과연 그가 생산성에 있어서 훌륭한 선수이냐 라는 의문은 있지만 잘 성장해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애틀란타 팔콘스라는 팀이 워낙 이 엣지러셔, 디펜시브 라인 이 니즈가 너무나도 극명하기 때문에 엣지러셔에서 한 명 데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전체 16번 픽인 애리조나 카디널스이고요. 카디널스는 저는 리빌딩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리빌딩 드래프트였고 재작년에도 리빌딩 드래프트였고 계속 뭔가 리빌딩만 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팀인데 그래도 착실하게 본인들의 그러한 길을 걷는 팀으로서 올해도 트렌치를 강화하는 무브를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카디널스, 이 노스다코타 스테이트 출신의 오펜시브 라인이죠. 그레이 자여벨,
그레이 제이벨, 뭐 자벨 제이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그레이 자벨은 태클, 가드, 센터 모든 곳을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로서 뛰어난 레터럴 무브먼트와 파워를 갖춘 선수로서 현재 카디널스의 뭐 강력한 러싱 게임, 그리고 카일러 머레이가 막 종횡무진하는 상황, 스크램블 상황 속에서의 그러한 패스 프로텍션,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시내티 벵갈스. 이 팀도 문제가 많죠. 현재 트레이 핸드릭스는 연장 계약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뭐 트레이 핸드릭스는 뭐 트위터로 막 인터뷰로 막 섭섭하다 뭐 이러고 있고, 또 벵갈스의 또 수뇌부는 정신 못 차리고 뭐 고마워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드라마. 뭐 핸드릭슨이 계속 할지 말지 관계없이 벵갈스는 어쨌든 저는 또 다른 패스 러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픽은 마셜 출신의 엣지 러셔이죠. 바로 마이크 그린입니다. 마이크 그린은 빠르고 유연한 선수로서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코너 사이드로 돌아서 쿼터백을 섹할 수 있는 타입의 선수이고요. 그의 사이즈와 피지컬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서드 다운, 폴스 다운 상황에서 위협적인 패스 러셔로서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펜스는 어차피 득점을 거두어 줄 것입니다. 조 버로우와 자말 체이스와 티 히긴스가. 그렇다면 디펜스가 과연 이 중요한 이 하이 레버리지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이 스탑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이 마이크 그린을 뽑아서 이 중요한 서드 다운, 펄스 다운 상황에서 이 쿼터백을 압박하고 색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체 18번째 픽은 시애틀 시옥스입니다. 시애틀 시옥스의 픽은 저는 알라바마 출신의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오프볼 라인베커죠. 바로 지하드 캠벨입니다. 이 시옥스의 감독, 맥도날드 감독의 디펜스는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이번 오프시즌에 어니스트 존스를 영입하긴 했지만,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 시절 이 맥도날드 감독이 디펜스를 정말 본인이 원하는 타입의 막 미친 뭐 스킴, 뭐 플레이콜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라인베커 이 로쿠안 스미스와 또 그 한 명의 선수, 지금 스틸러스로 이적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선수가 이 필드의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주고 또 상대 오펜스에 또 따라가는 매치업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드 캠벨이라는 이 라인베커 리더를 뽑아가지고 디펜스의 리더로 세우고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로테이팅, 프레셔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길 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캠벨은 분명 이 부상 이슈가 있지만 탤런트만 보면 충분히 더 높은 이 픽에서 뽑힐 수 있는 선수이고요. 저는 시애틀 시옥스가 이렇게 디펜스를 강화하는 이 드래프트를 1라운드에서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체 19번째 픽은 템파베이 벅스입니다. 벅스는 이미 안정적인 오펜스 시스템을 저는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내년 시즌 당장 무언가 이 팀의 오펜스에 힘을 싣고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는 디펜스 쪽에 투자를 해서 그 슈퍼볼 우승을 거머쥐었던 것처럼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 팀의 디펜스가 뭐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베테랑 리시버들의 나이를 생각해서 뭐 리시버 픽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하산 레딕이 장기적인 답안이 아니죠. 바로 엣지 러셔 포지션에 벅스가 좀 더 열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운 젊은 패스 러셔를 발굴해야 하는 벅스이고요. 이 선수 도노반 에제르와쿠, 이 보스턴 컬리지 출신의 엣지 러셔, 굉장히 긴 팔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뛰어난 코너링 스킬과 이 밴드, 그 유연성을 가짐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쿼터백을 압박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토드 볼스 감독의 디펜스에서 베테랑 선수들에게 본인들에게 부족했던 그런 스킬셋들을 보고 배운다면 더 다양한 패스러시 스킬을 바탕으로 이 선수가 이 엄청난 이 패스러시어 생산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덴버 브론코스는 보닉스와 함께하는 이 팀의 오펜스의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는 확실한 캐쳐로서 션 페이튼 감독이 이 말아주는 이 오픈 찬스를 잘 숟가락으로 떠먹어줄 수 있는 선수를 브론코스가 픽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애리조나 출신의 테타이로와 맥밀런입니다. 테타이로와 맥밀런. 이 리시버, 전체 탑5로도 거론되었던 리시버 중에 한 명이죠. 제가 이 선수를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은 이 선수의 맨커버리상에서의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또 이 선수의 태도, 물론 필름을 잘 안 보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많지만 그것을 사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무시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타이로와 맥밀런이라는 리시버가 과연 많은 돈을 받고 NFL에서 계약금만 몇백만 달러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풋볼에 대한 열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미친 피지컬과 그리고 뛰어난 볼 스킬을 가진 선수로서 션 페이튼 감독이 정말 엄하게 키운다면 덴버 브론코스의 선두마로서 보닉스와 함께 좋은 생산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체 21번째 픽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입니다. 솔직하게 스틸러스의 팬분들이라면 인정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면 여기서 슈더러 샌더스 뽑습니다. 진심으로요. 이 샌더스가 가진 퍼스널리티나 이러한 것들 마이크 톰린 좋아할 것이고 또 본인들의 스킴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그걸 진짜 뽑아야지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구단이 완성이 되죠. 아무튼 명문 구단이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 하지만 최근에 이들의 드래프트나 FA의 행보는 굉장히 이상한데요. 케니 피켓을 뽑았던 것처럼 이들이 여기서 슈더러 샌더스나 잭슨 달트를 뽑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하지만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팬분들을 위해 좀 긍정적인 회로를 가동하겠습니다. 스틸러스는 지금 여기서 쿼터백 뽑으면 너무 좀 리치하죠. 그리고 이들의 잘 쿼터백 뽑는다고 잘 기를 것 같지도 않고요. 아무튼 스틸러스는 지금 다른 포지션을 강화할 때죠. 바로 저는 코너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본인들이 펼치기를 원하는 이 존 타입 코너백으로서 디펜시브 라인의 막강함을 토대로 발생하는 이 쿼터백의 실수를 턴오버로 연결시킬 수 있는 타입의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시간 출신의 코너백인 윌 존스는 예전 캔자스시티 칩스의 출신이었던 코너백 마커스 피럴스처럼 턴오버 머신의 감각을 가진 선수입니다. 또 마이크 톰린은 확실한 캐릭터를 가진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윌 존슨과 피츠버그 스틸러스 어쩌면 궁합이 꽤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체 22번째 픽은 LA 차저스입니다. 차저스, 이제 저스틴 허버트에게 좀 무기를 쥐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죠. 분명히 이 터드 맥컨키라는 대어를 작년 시즌 루키 리시버로서 대활약을 펼쳤던 이 맥컨키를 발견했던 LA 차저스이지만 맥컨키 하나로 이 플레이오프 무대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부족하죠. 그런데 맥컨키 옆에는 마이크 윌리엄스가 있고 또 쿠엔틴 존스턴이 있고 자격 미달의 이 리시버들이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레이메이커로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리시버, 텍사스 출신의 매튜 골든을 이 차저스가 뽑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튜 골든은 40야드를 4.29초에 달렸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스피드와 그리고 이러한 스피드를 가진 선수들이 되게 빠르기만 하지 핸즈도 안 좋고 볼 스킬 떨어지고 또 라우트 능력도 부족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피지컬리티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매튜 골든이라는 리시버는 굉장히 뛰어난 볼 스킬을 가졌어요. 컨테스티드 캐치에 굉장히 능하고요. 이렇게 작고 민첩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블락킹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타입의 터프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계속해서 상체 쪽으로 라우트를 진입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LA 차저스라는 팀에게는 좀 더 위협적인 리시버가 필요하고 이 도그 멘탈리티를 가진 리시버가 필요한데 저는 매튜 골든이 그 자격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3번째 픽은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인데요. 그린베이 패커스, 이제 자이얼 알렉산더의 뒤를 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패커스는 여기서 뭐 BPA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최고의 선수를 누굴 뽑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텍사스 출신의 코너백이죠. 이 자데 베런?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코너백인 베런이 제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역할에서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보유하고 있고 또 새로운 체제에서 이 패커스의 새로운 디펜스 체제에서 2년 차에 접어든 이들의 이번 시즌이 정말 많은 쪽에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4번째 픽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현재 바이킹스는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이 좀 거의 땜빵식으로 이 선수들을 영입했고 계약 구조가 거의 다 뭐 1, 2년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죠. 염가의 선수들로. 이 바이킹스라는 팀은 물론 본인들의 이 오펜스 시스템이 단단하기 때문에 뭐 오라인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지만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은 이제는 좀 급이 있는 선수들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본인들의 오펜스에 어울리는 이 빠른 발을 가진 탑 가드로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도노반 잭슨을 저는 바이킹스가 뽑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좋은 오펜스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들의 오펜스에 맞는 오펜시브 라인을 구축하는 이 덕택이 있죠. 그리고 저는 도노반 잭슨에게 그러한 성장의 시간을 주면서 그가 부족한 프로텍션도 발전시키고 또 우리 팀의 바이킹스에 필요한 요소를 가진 선수를 토대로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새롭게 오펜시브 라인을 재건하는 그런 방향을 꿈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25번째 픽 바로 휴스턴 텍산스인데요. 텍산스는 사실 극명한 니즈가 이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죠. 가뜩이나 작년 시즌 이 역사적으로 최악의 이 오펜시브 라인으로 분류되었던 이 팀. 근데 그 오라인을 지금 오프 시즌에 뭐 레너미 텐실을 트레이드하면서 더 안 좋아졌어요. 가뜩이나 역대급으로 안 좋았던 라인이 더 안 좋아졌다.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 텍산스인데요. 당연히 이번 드래프트 이 오펜시브 태클, 뭐 오펜시브 라인맨 그냥 아무나 다 데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태클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죠. 오레곤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 조시 코널리를 텍산스가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널리는 분명 이 프로텍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이 좋은 푸더클을 가진 선수이죠.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뭐 자세 같은 것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그렇기에 프로젝트 픽이다 라고 이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텍산스가 프로젝트 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 활약을 기대하기 때문에 거른다? 라는 것을 현재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오펜시브 라인 그냥 1라운드부터 뭐 7라운드 끝까지 다 뽑아야 하는 것이 현재 텍산스의 상황입니다. 다음 전체 26번째 픽은 LA 램스이고요. 저는 램스가 여기서 어쩌면 뭐 매튜 스태포드의 후계자를 찾아볼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잭슨 달트나 슈도르 샌더스가 되겠죠. 그래도 내가 아는 램스라면 이들은 올인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케이, 매튜 스태포드 재계약했으니까 그냥 슈퍼볼을 향해 올인이다. 우리는 앞뒤 안 보는 팀이잖아 라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은 저는 이 팀의 디펜스, 젊은 코너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일미스 출신의 코너백인 트레이 에이머스는 새롭게 재편된 램스의 D라인 뒤에서 많은 턴오버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런 디펜스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가 분명히 강하면서 램스의 존 커버리지 시스템에서 쿼터백의 눈을 쫓을 줄 알면서 또 존 디펜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이 팀에 대한 궁합이 이 트레이 에이머스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체 27번째 픽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레이븐스는 올해도 뭐 엣지 러셔를 뽑아라, 아니 안 뽑을 거야 라는 그러한 좀 밀당을 하는 드래프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이븐스는 분명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서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의 믿을 만한 확실한 엣지러셔가 저는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카일 벤노이가 아직도 팀의 최고의 엣지러셔로서 이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이제는 젊은 선수를 좀 발굴해라 라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테네시 출신의 엣지러셔 제임스 피어스가 레이븐스의 픽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신체적인 툴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완성적이지 못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레이븐스의 다양한 얼라이먼트 그리고 프레셔 패키지를 통해서 제임스 피어스가 부족한 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레이븐스가 올해는 좀 확실한 패스러셔를 엣지러셔를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28번째 픽이죠. 저는 라이온스가 그동안 인테리얼 디펜시브 라인이 부족해왔던 팀으로서 이들은 패스러쉬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에이든 허친슨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주고, 이 허친슨이 우산 효과를 만들어주면 좀 떠먹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인테리얼 디펜시브 라인이 이들에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일밀스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인 이 월턴 올런, 저는 이 선수가 라이온스의 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워와 민첩성을 고루 겸비하고 있고 다양한 패스러시 플랜을 가지고 있는 이 월턴 올런은 라이온스의 디펜스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의 29번째 픽이죠. 저는 커맨더스가 물론 평범한 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너백을 강화한다든지 세이프티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픽을 디펜스 쪽에 한다든지, 또는 오펜시브 라인을 장기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선수를 뽑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라마 잭슨과 데릭 헨리, 그 둘의 시너지가 저희는 어떤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목격을 했잖아요, 작년 시즌.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과 만약 정상급 런닝백이 만난다면 워싱턴 커맨더스의 오펜스가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 기대를 만들게 하잖아요. 제이든 다니엘스의 소포머 시즌이 2025년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는 소포머 시즌 그는 부진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CJ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이 물론 팀 환경 때문에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쨌든 루키 시즌보다 소포머 시즌에 고전한 것처럼, 왜냐하면 루키 시즌에 너무나도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제이든 다니엘스도 2년차 시즌 충분히 고전할 수 있고 그만큼 팀에서 안정장치가 필요하고 그 선수를 도울 수 있는 사이드킥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러닝백인 오마리오 햄턴은 이 제이든 다니엘스를 도와주고 또 본인의 그러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마리온 햄턴은 어쩌면 애시튼 젠티보다 더욱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런닝백 중에 한 명으로서 러싱, 패싱, 블락 모든 것이 가능한 거의 육각형의 툴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러한 선수가 과연 커맨더스의 오펜스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정말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다음 전체 30번째 픽은 바로 버팔로 빌스인데요. 저는 빌스라는 팀이 어느 정도 완성적인 팀 탤런트를 가지고 있지만 좀 세이프티 포지션에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노르데임 출신의 세이프티 이 자비에르 와츠는 모든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며 또 디펜스의 캡틴으로서 디펜스를 한층 유연화시킬 수 있는 타입의 선수이고요. 빌스의 디펜스가 이 조던 포이어와 카를 로이스 하이드의 그 이적이나 은퇴 이후에 분명히 이 세이프티의 플레이에 있어서 무언가 아쉬움이 있었던 최근 몇 년이었어요. 무언가 엄청 딸리다 라는 대놓고 구멍이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물론 구멍이었던 모습들도 분명히 많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한 방향성의 플레이밖에 펼칠 수 없는 다재다능함이 부족한 선수들이다, 텐덤이었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비에 와츠를 통해서 훌륭한 멘탈리티를 가진 선수로 버팔로 빌스의 이 스플릿 세이프티 디펜스에서 어느 역할에서든지 로테이팅을 해내고 또 오펜스가
뭐 미스 매치업이나 이런 것들 유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매치업이 가능한 지금 빌스의 세이프티들이 가진 한계들을 극복해내고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체 31번째 픽인 캔자스시티 칩스. 이 슈퍼볼 탈환이 목표이죠. 굉장히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칩스는 다시 한번 최고의 재능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오펜시브 태클을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 목드래프트에서 현재 1라운드에서 뽑을 만한 오펜시브 태클이 다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남아있으면 저도 오펜시브 태클 뽑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 픽은 노르데임 출신의 코너백이죠. 바로 벤자민 모리슨입니다. 벤자민 모리슨은 이 칩스의 디펜스에 맞는 프레스맨 커버리지에 굉장히 특화된 코너백으로서 세컨더리들의 플레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칩스의 스패그 코치의 디펜스에 충분하게 어울리는 조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펜스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디펜스를 좀 더 강화하고 패트릭 마홈스의 짐을 다른 쪽에서 덜어주겠다라는 모습을 칩스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픽이죠. 슈퍼볼 챔피언인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32번째 픽은 바로 펜스테이트 출신의 세이프티 케빈 윈스턴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목표는 아마 작년 이 완벽했던 팀 탤런트를 다시 한번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뭐 많은 선수들이 이적을 했죠. 그리고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내고 그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뭐 디펜시브 라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들이 또 한번 강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첸시 가드너 존슨이 현재 휴스턴 텍산스로 트레이드된 상황에서 믿을만한 태클링을 선보이고 피지컬한 모습으로 경기에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타입의 정말 이 도그 멘탈리티를 가진 세이프티를 데려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케빈 윈스턴은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태클링 능력을 가진 세이프티로서 이 선수의 피지컬 그리고 이 선수의 풋볼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이글스라는 팀 컬처에 충분히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목 드래프트를 다 맞춰봤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제 목 드래프트를 듣고 여러가지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 목 드래프트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맞추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선수는 이 정도에서 나가겠구나, 이 정도의 레인지를 보유하겠구나 라는 정도로 이 에피소드를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드래프트 후에 드래프트 리뷰 에피소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